네, 계속해서 중동전쟁 19일째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매일 이란 지도부가 한 명씩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어제 알리 라리자니 뭐 이란의 제2인자격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어서 오늘은 정보부 장관이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습으로 사망했다고요. 네, 이스마일 가티프라는 이란의 정보장관이 오늘 또 표적, 뭐 쉽게 말해서 참수 작전에 의해서 사망을 했고 아마 알리 하메네이하고의 아주 측근이었다. 최고 지도자의 아주 측근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정보장관이 또 사망을 했고 더 지금 놀라운 사실은 방금 그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예. 성명을 어떤 언론과 브리핑에서 이스라엘 전략이 바뀌었다. 이제부터는 이란의 모든 관리들에 대해서 암살 작전에 들어갈 것이다. 다 제거하겠다. 다 제거하겠다고 아예 공표를 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요. 국방장관이 아예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그렇게 성명을 그냥 읽었어요. 모든 관리들을 다 죽이겠다. 예. 암살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고 지금 그 이후에 바로 그 전이었죠. 정보장관이 사망했고 그리고 오늘 아주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은 아직 오후니까요. 저녁에 아마 결과가 나오겠죠. 어디를 지금 공격을 했을 것 같고 아마 이란이나 아마 레바논도 포함해서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레바논일 수도 있고 이란일 수도 있는데 이란일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럼 이란 예. 내에 아주 또 중요한 인물 하나가 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게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전쟁의 양상이 훨씬 더 격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란의 정권에 이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제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뭐 방공망이 뚫리고 정보 보안도 상당히 무너진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정보가 어쨌든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물론 이제 2월 28일 날 하메네이 제거에 성공하면서 이제 우려됐던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내에 보면 이스라엘의 뭐 모사드라든지 군 정보기관이 심어놓은 일종의 스파이, 휴민트라고 하는 조직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건재할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좀 의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군사 작전을 보면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이란 내 방공망이 대부분 제거가 되면서 그 이스라엘의 무인 정찰 및 공격기들이 계속 날아다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스라엘 군이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이스라엘 군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란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이란 지도부가 뭘 하는지를 계속 이제 보고 있고 예. 경우에 따라서 제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지금 태세를 갖추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란 내에 이런 고위 지도자들이 한 명, 두 명씩 계속 이제 희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까 성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란 국방장관이 이제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이제 회견을 했던 거 거기서 나온 얘기 같긴 한데 네. 지금 어쨌든 그 이란 고위 인사를 즉각 제거할 수 있는 전권을 이스라엘 군에 부여했다라고 네. 하면 그렇죠. 특별히 뭐 오늘은 뭐 타겟을 정해주지 않더라도 그렇죠. 누구라도 지금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정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예. 자 준비됐습니다. 타격할까요? 승인을 받아야겠죠. 예. 지금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어졌다는 거. 필요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냥 예. 가능할 때 그냥 바로 때려라. 보고할 필요 없이 예. 바로 다 암살을 해라는. 그럼 지금 이게 누가 그 다음에 암살이 될지 모른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하메네이부터 네. 라리자니 2인자 그리고 뭐 모주타바는 지금 숨어 종전을 알수 있고, 없고 네. 그럼 누가 되나요? 그 다음 지금 순위는? 국회의장 갈리바프라는 상당히 보수권에서도 실세인 라리자니급의 실세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의장. 국회의장. 야, 이란의 혁명수비대 국회의장. 사령관 출신이고 갈리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고 그 외에 또 뭐 이란 내 장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수뇌부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암살 시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대통령도 아직 살아 있고. 대통령은 살아 있죠. 대통령에 대한 또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니요 아주 신비한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대통령이 지금 사임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아, 사임 이건 어떻든 X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 확인 안 됩니다만 네네. 대통령 사임을 하고 싶다고 왜 알리 라리아가 암살된 이후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싶어서 최고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혁명수비대 쪽에서 본인의 X에다 그렇게 올렸다고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여러 곳에서 지금 그러니까 SNS 상에 지금은 전원인데, 전원이죠. 네. 그러니까 사임을 하고 싶으니 최고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사직서를 내고 싶다. 예. 혁명수비대 쪽에서 지금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좀 생명의 살해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 걸까요? 그런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열로 보면 2위지만 최고 지도자가 있고 예. 최고 지도자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서 사실 혁명수비대가 모든 것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정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별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는 더 이상 뭐 대통령직을 수행할 그런 의사가 없다라는 거 그걸 이제 생각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아마 사임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이란 지도부가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계속 뭐 한두 명이 아니죠 지금. 굉장히 수십 명이 지금 이제 사라졌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예.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종전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상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하는 참수 작전을 잘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파 위주로 제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이란 대통령은 아직 제거 대상이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뭐 온건파, 강경파라고 좀 나눠서 표적을 분류를 해서 지금 강경파 위주로 계속 제거 작전을 하고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메시지도 있어요. 당신이 다음 사람이 된다 그래도 생명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든지 강경파에게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제거된 사람만 해도 한 30여 명이 됩니다. 지금 전쟁 2월 28일 날 개전된 이후로 이렇게 제거된 사람이 30여 명이 넘어요. 그러면 누가 되든 간에 운신의 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심리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운신의 폭까지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참수작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그러면 이제 온건파만 남겠죠. 네. 그럼 온건파가 뭐 상황에 따라서 협상에 나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닐 페제스키안 수도 있고. 대통령만 하더라도 처음 이제 그 전쟁 난 이후에 이제 며칠 이후에 사과를 했었잖아요 주변국들한테. 그랬죠. 사과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혁명 수비대가 또 이제 폭격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지금 온건파이기 때문에 예, 살아남을 수도 가능성도 있다. 예. 그 지금 이제 어찌 됐든 지금 이스라엘이 바라는 거는 이스라엘은 목표가 뚜렷합니다, 사실. 네. 이번 기회에 이란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경파 위주로 제거 작전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앞서도 우리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깜짝 작전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라리자니도 사망을 했지만 라리자니도 어느 정도는 서방이랑 좀 말이 통하는 그렇죠. 실용파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강경파 위주로 지금 암살을 하고 있지만 1월 달에 반정부 시위가 났을 때 반정부 시위대를 진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치인이나 인물, 사령관에 대한 살생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이. 예. 기억하고 있어라. 우리 분명히 반정부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한 명령을 내린 사람들,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대가를 물을 것이다. 책임을 물을 솔레이마니도 것이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나요? 그렇죠. 솔리마니 같은 사람도 그렇겠죠. 민병대. 민병대 사령관이었잖아요. 예, 사령관. 당연하죠. 민병대가 들어가서 반정부 시위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3만 명이라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사실 라리자니가 그 역할을 또 했었어요. 왜냐하면 국가안보최고위원회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혁명수비대나 바시즈에게 명령을 내려서 강경진압 이런 것들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협상파였지만 네네.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 살생부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아마 제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 교수께서는 이제 이쪽 이제 중동 지역의 이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여쭤보면은 오늘 이란 외무장관이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정치 구조, 사회 경제 정치 경제 사회 구조가 워낙 견고하고 강하기 때문에 특정 인물의 유무가 이런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아무리 그 지도부를 암살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남는다. 네. 견고하다. 그렇습니까? 경고하지만 그래서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최고 지도자가 뭐 계속해서 죽어 나가고 국방부 장관도 죽고 아니면 라니자니도 죽고 계속 죽는다면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수뇌부들은 이제 자기 목숨을 걱정해야 돼요.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계속 은신해서 여기에 하룻밤 저기 하룻밤 은신을 도피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 이게 계속된다면 수뇌부에서 피로감도 쌓이고요. 내부 균열도 오겠죠.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예. 라는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내부에서 분열과 동요와 혼란이 분명히 가중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노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란 시스템이 견고하지만 대행을 죽이고 또 그 다음에 대행을 2차, 3차, 4차 다 죽인다면 이게 끝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 이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중동 국가들이 대체로 그렇죠. 이스라엘, 뭐 레바논, 헤즈볼라 아니면 이제 이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좀 촘촘한 지도부의 구성, 예. 아니면 좀 이제 복잡한 구성, 그걸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네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대상으로 삐삐 폭탄해가지고 중요 간부들을 다 거의 온전치 못한 상황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군사 작전을 보면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고위급 지도자들을 먼저 제거하고 중간 지도자 제거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누가 되든 간에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주입을 시키고 강조를 하면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란이 다른 특별한 지도체제, 튼튼한 지도체를 갖고 있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뭐 일단 이 내부 지도부 분위기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불신도 팽배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오는 공포라든지 전화 그렇죠. 같은 전자기기도 지금 거의 못 쓰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지금 목숨을 부지하려면 모든 통신 수단을 끊어야 되고 사실 내 옆에 있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혹시 휴민트인가? 누가 이스라엘에 정보를 주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를 사실 믿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나를 계속 태워주는 기사, 전용 기사가 전화를 가지고 모사드에게 정보를 줬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저께 말씀해 주신 바시지 사령관 같은 경우는 건물에 있다가 죽지는 않았어요. 솔레이마니. 솔레이마니 아파트에 있지 않고 외부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진짜 이동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은신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알아채고 정확히 그 사람이 있는 곳만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건 사전에 정보가 확실했다는 거예요. 확실한 정보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보력이 상당히 지금 뛰어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예. 하여튼 네타냐후 총리가 라리자니를 제거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 국민에게 직접 시위를 촉구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권 제거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혁명 수비대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중봉기, 예. 네타냐후 총리의 말대로 예. 민중봉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아주 특별한 영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테헤란 시내에 지금 잘 보시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 대원들이 그러니까 초소 같은 걸 지어놓고 검문 검색을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만 정밀하게 딱 때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수적인 피해 없이 그렇게 이제 공습을 했는데 그건 그거죠. 이제 이란 국민들에게 당신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우리가 쪽집게식으로 타격을 할 테니 본기에 나서라 라는 메시지를 좀 담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스라엘은 안 하고 있지만 이란 국민들을 봉기에 나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뭐 그게 테헤란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란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인프라 시설들만 계속적으로 공습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물이 안 나온다거나 예, 뭐 담수화 시설 같은 거. 며칠 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은행을 공습하기도 했고 네네. 삶을 불편하게 만들면 그 불만이 정부로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 공습도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쟁이 좀 많이 길어진다. 그리고 그런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면 군사 목표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뭐 기반 시설 공격으로 예. 바뀌면 이란 국민들도 삶이 힘들어지면 거리로 뛰쳐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향후에는 충분히 군사작전의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이렇게 민중 봉기를 좀 부추겨 놓고 네. 막상 이 혁명 수비대에 의한 이 학살이 일어나면 뒷짐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나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리고 일부 바시지나 민병대나 혁명수비대를 저렇게 핀포인트 방식으로 몇 사람을 살해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숫자를 다 한꺼번에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는 이란 국민들이 반주무시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것이 지금 정보부 판단이고요. 그래서 나왔다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지금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공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전쟁 시에 뭐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시를 한다가 이러면 뭐 즉결 처벌하겠다. 이미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나오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 지금 단단히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뭐 민중봉기 하세요. 우리가 다 지금 뒤 봐주겠습니다라고 네네. 합니다만은 지금 그렇지도 않은 것이 솔직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이 미군한테 이런 보고를 했는데 혁명 수비대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이란인들이 만약 거리로 나온다면 학살당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전달하면서 예. 봉기 일으키세요라고 하는 거는 예.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엉망진창으로 만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2003년 이라크전도 그때는 이제 미국의 군사 목표가 확실했죠. 정권 교체라는 목표가.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라크 국민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 지도부 그 당시 지도부에 적극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지하는 세력들만 나왔었지.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찌됐든 사담 후세인 정권이 이제 몰락을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일단 네타냐후 총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란 내 국민들도 지금 아마 많은 갈등을 겪고 있을 겁니다. 거리를 나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집에 있어야 될지 그런 고민의 시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촉매제가 될 만한 일이 생긴다면 네. 어쩌면 이란 국민들이 도심으로 나올 수 있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란은 어느 정도 내부 봉기 가능성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파이 혐의에는 처형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뭐 검문소 설치라든지 휴대전화, 또 네. 가택 수색같이 내부 통제를 좀 크게 강화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타냐후 총리가 저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뭐 이런 유사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기 있기 때문에 이란 정권으로서는 전쟁에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을 계속 받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란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마치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을 반기는 듯한 환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란 뭐 혁명수비대나 이란 정권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시위가 또 확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시위가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란 내부에서 이런 동요들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아주 강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지금 반정무시하면 안 된다. 검문 검색 강화하고 검문소 설치하고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시위를 원천 봉쇄해야 되고 그렇죠. 네. 뭐 내후 외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이란의 외무장관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쪽은 미국이다.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은 이란의 손해를 배상해야 종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조건은 사실 미국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 아닙니까? 못 받아들이죠, 이거는 네. 지금. 그리고 이번 이제 군사 작전의 핵심이 된 거는 사실 이제 이란의 핵 개발이 가장 컸죠. 물론 이제 탄도미사일이나 뭐 다른 군사 시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뭐 물 밑에서는 어떤 접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란도 아직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전과 관련돼서 뭐 배상금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는 우리를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마라. 일종의 이제 불가침 조약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흥정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놓는 시기라고 좀 보여져요. 예. 하지만 이제 뭐 그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됐든 이란이 됐든 이제 좀 힘든 시기가 올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조건은 너무 머네요. 서로 상대. 그렇죠. 너무 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란 쪽에서 훨씬 더 가격을 높게 매기고 손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아니야. 손절에. 손절. 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거 한 7, 80%는 들어줘야지. 100%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뭐 상호 불가침, 배상, 그리고 걸프 지역에서 미군 다 빼라, 예. 철수해라 이런 예.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고유 권한도 인정해달라. 예, 뭐 우라늄 농축 권한도 인정. 예.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는 못 해주더라도 여기서 일부 몇 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을 해야 우리가 뭐 휴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란도 이거 다 이란이 다 해줄 수는 없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란은 계속해서 좀 배수진을 치는 그렇죠. 모습이네요. 네. 네. 미군이 호르무즈 인근의 이란 미사일 기지를 벙커버스터로 타격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가 이제 그 파병을 요청했던 동맹국들이 좀 파병을 주저하니까 분노했고 그날 이제 호르무즈 주변 전력을 이렇게 무력화시킨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물론 이스라엘이 하는 대이란 군사작전이 있고 이제 미국이 하는 대이란 군사작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습의 방향이 조금 각도가 틀려지고 있어요. 보면 지금 이제 뭐 미 중부 사령부가 발표한 영상들 보면 뭐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한 5,000 파운드급의 이제 신형 벙커버스터를 사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장거리 뭐 대함미사일 이런 것들을 파괴했다. 지금 나오는 저 화면 자료 화면이긴 합니다만은 예. 저런 이유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지도로 보시면 해안선 쪽으로 보면 이렇게 산악 지형들이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지대함 미사일들을 뭐 이동식 발사대 형태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들 보면 그런 핵심 미사일들 혹은 뭐 레이더 통신 시설들만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YTN에서 뉴스 나왔지만 지금 일본을 출발한 미 해병대를 실은 배들이 지금 이제 싱가포르 해협을 거쳐서 이제 말레이시아 통해서 이제 인도양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군이 하고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공습은 사실 이 오는 병력들을 투입시키기 위한 사전 준비로 봐야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뭔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작전을 하긴 할 건데, 그러니까 유조선이라든가 상선도 그 뭐 중요하긴 한데 예, 해병대원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지 저 작업이 작업이 필요하죠. 이제 필요한 거고. 예, 정지 작업을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아직은 나온 건 없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제 어쨌든 포커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해병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어쩌면 이제 미국의 대규모 군사 작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네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것으로 타격을 했다는 곳이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 그 해안에 있는 그렇죠. 이란의 기지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같은 시각으로 그렇죠. 보시면 군사 작전을 하기 전에 이미 위협 요소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군사 작전일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의 오일 수출 터미널 90% 이상이 나가는 하르그 섬 이거를 점거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병력이 필요하고 네.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거는 좀 어렵지 않냐. 대체적으로 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힘들다. 그렇지만 어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아랍에미레이트 섬인데 이것을 이란이 점유하고 있는 섬이 있습니다. 뭐 소툰부, 대툰부, 네. 아부 무사 네네. 이런 섬들이 또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는 아마 이 섬을 미국 쪽에다가 좀 이번 기회에 좀 찾아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이 전시 중에 네. 이란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도 지금 영토 분쟁 중인 섬이죠. 그렇죠. 그 섬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화면은 이제 하르그 섬, 네. 하르그 섬을 이제 공격하는 모습입니다만은 하르그 섬은 뭐 그 이란의 젖줄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하르그 섬을 지상군을 투입해서라도 여기를 점령해야 예. 뭔가 전쟁을 끝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을 이란을 최대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죠. 예. 예. 그러면 저거에서 밸브를 잠궈버리면 중국으로 가는 아무것도 수출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란도. 그러니까 올 터미널 파기는 안 했지만 예. 인프라는 놔뒀지만 예를 들어서 밸브를 잠근다거나 아니면 원유가 저 육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궈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란은 이제 수출을 못하게 되는 거고 중국으로 선적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상황. 네. 그런 상황을 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건 너무 위험하다. 하르그 섬이 좁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병력이 또 들어가야 되고 네. 그걸 그럼 이란이 가만 보고 있을 리 만무하고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서 거기 들어가서 하는 작전은 상당히 무모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좋은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뭐 100% 확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위험한 작전은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하르그 섬에 대한 일종의 이제 강제 진입 작전, 그게 뭐 상륙 작전이 됐든 헬기를 이용한 공중 각성 작전을 하려고 해도 지금 오고 있는 이 트리폴리 강습 상륙함이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의 통제권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단계로는 아마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군사 작전이 위주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이제 이란이 통제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완벽하게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해병대를 투입시키겠죠. 그렇죠. 하르그 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예. 거기서 멈출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전쟁의 향방이 지금 키포인트가 호르무즈 해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화가 돼야 지금 우리도 지금 실생활에서 겪고 있지만 석유 가격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호르무즈 해협밖에 없어요. 하르그 섬은 그 다음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아마 뭐 그게 빠르면 이제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마 이제 미군의 공격 방향이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좀 좁혀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이제 미국이 무력을 과시하긴 했지만 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병의 소극적인 동맹국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너 없이도 우린 이렇게 강해 보여줬지만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많이 지금 화가 나 있겠죠. 사실 저 정도로 얘기했으면 그래도 자기가 믿었던 동맹국 중 뭐 한두 개국은 좀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아니면 우리가 준비를 잘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예. 네. 단 한 국가도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동맹국 중 하나로서 사실 그렇죠. 이게 참 난감한 문제 난감한 같은데요. 문제죠. 지금 내일 미일 정상회담이 있고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답변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지 그 답변도 우리한테 상당히 지금 중요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주변 국가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최근에 나온 보도 하나를 더 보시면 영국이 뭐 구조 코올리션 연합국 이렇게를 만드는 그 초안을 미국에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동맹국 초안. 예, 그래서 뭐 미국을 도울 수 있는. 몇 국이 요구를 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초안을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진위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소식통을 통해서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게 만약에 성사가 되면 또 상황은 또 바뀔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저희도 면밀히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동맹국들이 미국이 워낙 그 경제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에 동맹국들을 그렇죠. 그럼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강한 피로감을 느끼고 관계 재설정에 나선 것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을 하던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 저는 좀 문제라고 보여지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일 같은 경우에 보통 네. 미국과 뭐 동맹국들이
이전부터 뭐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가 만들어지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좀 어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겁니다. 네. 이걸 SNS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굉장한 이제 동맹국 입장에서도 네. 무례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당국자들도 지금 이제 국회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약간 모호하게 답변을 이걸 하잖아요. 공식 요청이라고 보기가 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동맹국을 이제 무례하게 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제 동참하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호르무즈 해협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게 이제 물음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이제 미국의 군사력의 방향이 호르무즈 해협에 방점이 안 맞춰져 있다 보니 어찌됐든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도 사실 동맹국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이렇게 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로 원유 거래를 하는 국가에 한해서 호르무즈 통과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8개국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네. 이거는 왜 이런 작전을 쓰는 걸까요? 이란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갈라치기 하는 거죠. 왜, 미국 편에 들지 말고 우리 편에 서라. 중국 편에 서라 차라리. 우리 편에 서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고 미국 얘기하지만 봉쇄된 거 아니다. 왜?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협상의 여지 있다. 네, 협상의 여지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다국적 군 연합을 만들어서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위해서 무슨 다국적 연합군을 만든다는데 정당성이 없다. 호르무즈 해협은 맡기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는 국가들은 다 풀어주겠다. 그리고 위안화로 결제하는 사람들도 결제하는 국가들도 다 풀어주겠다. 최근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도 그런 류에 예, 해당할까요? 인도, 파키스탄, 중국, 튀르키예 다 나갔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사실 갈라치기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외교적인 압박도 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될 수 있죠. 우리는 물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적이 없다. 이게 이란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초반에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 거 없다. 기대를 뭐 설치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곤욕스럽기는 하지만 전 세계 경제에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 꽉 막혀 있는 것보다 8개가 더 가면 어디라도 나가니까. 그렇죠. 유가가 오히려 더 진정이 되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원래는 고립주의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네네. 트럼프가 어느 국가한테도 우리가 뭐 간섭하지 않는다. 뭐 세계 예전에는 이제 그 경찰 세계 국가. 경찰 네.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히려 자기들이 고립주의를 주장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진짜 고립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동맹국도 상당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미국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같이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그 가자 지구 관련된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있는데 더해서 지금 이렇게 전쟁까지 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번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만약에 미국이 생각하는 만큼의 성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종전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미국에 큰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국과 같이 가야 되는 걸까?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자주국방이라는 그런 표현처럼 그냥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유럽은 유럽끼리 뭉치고 이렇게 되겠죠. 예. 잘못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의도하지 않게 스스로 고립에 빠지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제 미중 정상회담은 약 5에서 6주 뒤에 열릴 예정인데 당장 내일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네. 이 다카이치가 트럼프에게 할 수 없는 거는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과연 정말 할 수 없는 걸 못한다고 말할지 어떤 글쎄요. 반응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실 초반에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을 분명히 들어줄 거다. 워낙 미일 동맹이 한미 동맹보다는 이게 강구하기 때문에. 예, 경고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가 그렇게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관측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관방장관도 그렇고 뉘앙스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시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특히 일본은 중동 국가하고 되게 친해요. 이란하고도 친하고 오히려 우리 한국보다도 일본은 외교를 훨씬 더 넓게 깊게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상당히 이 중동 국가들하고 우리 외교도 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그러나 일본은 전통적으로 왜냐하면 중동 학자 숫자도 많고요. 예. 규모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동 국가들하고 외교를 상당히 긴밀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이 결정하는데 예. 이거 이란하고 척을 지게 되나? 이란하고 척을 지면 다른 아랍 국가도 사실 뭐 미국의 이런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눈빛으로 좋은 시선을 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그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제 이것도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그 상황을 좀 트럼프와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미국 이란도 아까 내후 외환이라고 그랬는데 미국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바깥으로 전쟁을 네. 치르고 있는데 미국의 조 켄트 미국 국가 대테러센터 국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물러났습니다. 트럼프는 오케이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조 켄트 지금 이제 사임한 미 국가 대테러센터 국장은 좀 경력이 특이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퇴역 군인 출신이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미국이 이제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고 아프간전이 있었고 이라크전 여기도 뭐 참전했던 그런 또 기록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에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지지한 배경은 그거였어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전쟁에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실 컸어요. 그러면서 역시 사실 고립주의. 예.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많은 그 퇴역 군인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트럼프를 지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이 테러와의 전쟁을 겪어봤기 쉽게 얘기하면 때문에 이제 마가 인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건 더 잘못하면 이제 이 사람 생각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홀로 빠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전쟁은 사실 뭐 이제 과거에 테러와의 전쟁은 9.11 테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 내에서도 다 친히 이스라엘 성격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 좀 투영이 된 걸로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켄트의 이런 주장 중에는 이 전쟁의 배경이 처음에 미국이 내세웠던 뭐 이란의 핵 위협 이런 게 아닌 네. 이스라엘의 로비 압력 때문이었다라는 주장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게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분석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사실상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냐후 총리에 이끌려 들어가서 사실은 원하지 않았던 전쟁을 나타냐후 총리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얘기들을 초반에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나타냐후 총리는 사실 이란하고 상대를 할 때 가장 이스라엘 총리들이 원했던 건 미국과 같이 가자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해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나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작년에도 공격을 했고 이번에는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이스라엘 로비, 그다음에 나타냐후 총리의 설득, 모든 이런 것들에 사실 넘어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냐. 예. 이번에 나간 켄트 대테러 센터장도 아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그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안 해도 이스라엘의 전쟁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스라엘은 이란을 때릴 거고 예. 이란은 그러면 맞으면 이스라엘만 보복하지 않고 미군도 보복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같이 사전에 그냥 이스라엘과 같이 공격하는 게 낫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무리를 빚은 바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모든 걸 한 것 같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나타냐후 총리와 공통의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핵협상에서 진척이 안 됐고 예. 그다음에 핵협상이 안 되면 본인은 여러 차례 이란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이나 2달 동안 전략 자산을
중동에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핵 협상 안 되면 나 공격한다고 전쟁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본인이. 예, 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1월 달에 반전보 시위할 때 help is on the way. 내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런 본인이 약속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조켄트의 사임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가 분열의 시작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어쨌든 미국 여론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과 깊이 있는 분석 함께했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